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씨,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 기침하다가 죽을 것 같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은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관리 좀 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위험한 초대 나간 거, 뭐 또 무슨 방송 나간 거에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한 거 위주로 저희가 추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 궁금한 거 올라온 거 물어보세요. 일단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위험한 초대 대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위험한 초대를 이제 2번 나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갔을 때 솔직히 뭐는 하나 주겠지라고 생각은 했어요. 뭐는 하나 주겠지.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에 먼저 도착했고 이제 스태프진들이 난중에 왔어요. 난중에 왔는데 서로 이제 인사를 딱 했더니 그때 카메라 딱 들더니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피디님한테 뭐 안 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진짜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고 PD님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겠대. 필요한 거는. 그렇게 시작해요. 진짜 대본도 없고 완전 리얼 그 자체로 하는 게 위험한 초대예요. 근데 위험한 초대는 장소는 미리 얘기를 들어요. 저희가. 어디를 할 거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갑둔이를 했잖아요. 갑둔이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 얘기는 미리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위험한 초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들이 뭐 신쿠 타는 것도 있고 흉가도 있고 뭐 수살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는 받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의뢰는 받지 대본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대본이 있다 하더라도 대본 볼 새가 없어요. 그 깜깜한 데서 그걸 어떻게 봅니까? 대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초대 자체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위험한 초대에서 선생님이 초아 선생님이랑 백마 선생님이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댓글에서 그 분이 게이다. 아유 진짜 무슨 관계다. 관계지. 신아버지하고 신아들의 관계죠. 게 아니에요. 신아버지하고 제자가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손님들 중에 그 강 선생님하고 초아 선생님하고 백마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데 한 번도 둘이 사귀냐고 물어본 분들은 없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 중에. 근데 두 분은 신 선생하고, 그러니까 초아 선생님이 신아버지시고요. 백마 선생님이 신제자예요. 그러니까 신아들이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지 동성연애 그 관계는 전혀 아니세요. 어우 진짜 끝내줘. 진짜 별 얘기를 다 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초아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무슨 관계예요? 초아 선생님하고 저는 제가 이제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선생님 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여러 분 이렇게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갈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제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고 이런 주관이 있잖아요. 그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같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른 선생님을 소개로 이제 초아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랬고 초아 선생님하고 일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시다.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저는 백마 선생님은 몰랐어요. 초아 선생님 데려오질 않아서. 그런데 초아 선생님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백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관계나 나이 차이가 초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있고요. 그 두 분 다 지금은 애인이 없지만 앞에 애인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두 분 연인 아니죠? 초아 선생님하고요. 어머 나 진짜 있잖아요. 그 무당이 있잖아. 우리 이 바닥이요. 좀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막 일을 다니거나 그러면 어머 사귀나봐 이런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저는 근데 저희가 편하게 보이고 친하게 보이고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절대 연인 관계 그런 관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있잖아요.
무당을 볼 때 저분이 무당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일을 잘하는가 이런 걸 보세요. 뭐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생활 저 사람이 사귀고 동성연애 알면 뭐 할 거야. 여러분들 일 잘해주고 여러분들 점 잘 쳐주고 그런 거지. 선생님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동성연애 알면 뭐 할 거야? 그 두 분 그럼 동성연애예요? 아니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거에 뭐하러 관심을 두냐고. 동성연애도 아니지만 초점을 이상한 데다 가지마. 왜 안드로메다도 자꾸 가. 근데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아유 근데 그것도 관심도 좋아. 초아 선생하고 백마 그 두 분이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가겠죠. 그런 것도 좋아. 뭐 안티도 관심이래. 괜찮은데 절대 동성연애도 아니고 저하고도 아무 관계 아니고요. 그 백마는 이제 신받은 지 그렇게 저희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수영엄마 식으로 막 이제 다독거려 가는 거고, 초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는 테마 위주로 막 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리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약간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아 선생님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 관련된 거는 초아 선생님한테 또 저가 배우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자기 주특기들을. 그래서 그런 일적인 것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시는 거예요. 초아 선생님은.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초아 선생님 잘생겼잖아요. 예, 잘생기셨죠. 그래갖고 저기 뭐야 주제 이름만 해도 되나? 초아 선생님 신당에 여자분들이 전 보러 오는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선생님 만나려고 오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신라 호텔 가서 막 비싼 거 사오고 막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오고. 여자분들이 많이 좀 그러시죠. 잘생겨서 키도 크시고 188인가? 그 정도 되나요? 188 정도 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것도 좋고 막 말도 잘하셔서 인기 많으세요 여자분들한테는. 근데 넘어가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 무당으로 봤을 때 초아 선생님은 어때요? 무당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이 생활을 한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애동이다, 제가 5년 됐다, 7년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 동안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갈아치웠어요. 진짜 선거리 잘한다는 분, 뭐, 오래됐다는 분, 뭐, 다 했는데, 제가 다 갈아치면서 수아 선생님한테 안착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있잖아요. 일이라는 건요, 그날 들어온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빌어야 되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이 손님의 그 소원이 이룰까 말까 해요. 같이 한마음으로 막 빌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당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와서 일했고 일당만 받아가자. 이런 분들도 진짜 있어요. 저 진짜 열받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제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선생님들을 막 치면서 제가 이 선생님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선생님으로 모실만 하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이유는 다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무당이요. 텔레비에서 되게 무섭게 나오죠. 막 아이라인 루즈 쫙 해서 되게 팍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세요. 굿할 때. 근데 초아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게 하십니다. 손님들이 겁내하지 않게 위트 있게 설명도 잘하시고 재밌게 잘하세요. 그런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안한 기본에서 굿도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초아 선생님이 그런 거는 참 잘하세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같이 움직인 지 꽤 됐죠. 예, 뭐 많은 세월이 되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하고 온 세월에 비하면 초아 선생님이 더 많이 같이 온 거예요. 초아 선생님 얘기는 다음번에 하고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게 네네. 폐가가 있잖아요. 네네네. 흉과 폐가. 네, 흉가 폐가가 있는데 우리나라 3대 폐가가 있어요. 3대 흉가, 뭐 곤지암 정신병원, 영덕 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일반인이 가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흉가는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곤지암 정신병원은 무당 우리 같은 분이 많이 닦아놓지 않았나? 진짜 뭐 거의 앵간한 사람들은 다 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많이 닦아놓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흉가 왜 가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 같은 사람도 안 가요. 그때 방송 촬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갔지. 흉가를 왜 굳이 찾아다니세요? 좋은 데 많은데. 체험도 자, 보러. 체험에서 뭐 할 거예요? 자, 체험단 갔다가 실종된 사람들도 있어요. 갑돈예수도 있었고요. 영천 모텔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있잖아. 흉가는요. 귀신이 내가 쟤를 오늘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만 가져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음의 기운이 많으면 거기서 음파가 나와요. 음의 음파가. 그게 내 주파를 흔들면서 미치게 된다고요. 꼭 비니만 돼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음파가 흐트러지면서 내 주파가 흐트러지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가세요. 그런 데를. 그러면 촬영 스태프들은 안전해요? 자, 스태프들은 갑분이 흉가를 촬영을 할 때 스태프들은 저희가 손목에다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세 분이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손목에다 저희가 부적을 다 써드렸습니다. 그게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손목에다 부적을 다 써드렸거든. 근데 촬영 끝나고 후회했어. 왜요? 괜히 써줬다. 왜요? 아니 스태프들이 막 이러면 더 재밌었을 텐데 우리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걱정이 너무 돼서 여기다 써줬거든요. 아유 저거 괜히 써줬다. 스태프들이 좀 막 타게 냅둘 걸 그런 생각도 했었고. 자, 영천 모텔에서는 저희가 결계를 치고 했잖아요. 안전하게 그 안에 계셨습니다. 스태프분들. 저희가 다 그런 걸 하고 해요. 왜냐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잖아요. 어느 하나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방비하고 가세요 하지만 다 어떻게 잘못되면 저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처리해요. 어느 정도 그런 준비 태세는 갖추고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스태프들 귀신 때문에 정신 없으셨겠네요? 자, 갑돈이 같은 거 얘기해 줄게요. 갑돈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애동 하나가 거기를 갔다가 휘감겼었어요. 휘감겨서 맨발로 산꼭대기까지 뛰어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사분이 거기 조사하다가 이렇게 되셔서 정신병원에 간 것도 있어요. 다 이렇게 휘둘린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스태프분들은 일단 우리하고 같이 가잖아요. 우리 제자는 신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막은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갔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 논란이 있는 게 인터넷상에서 방송 나온 무속인은 믿을만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건 내가 모르지. 내가 방송 나온 무당들을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방송 나온 무당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방송에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의 방송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떠한 좋은 대역을 받을 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사생활은 모르잖아요. 그럼 좋은 배역을 맡아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 사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하셨을 때 방송에 나왔으니까 믿을 게 못돼. 방송에 안 나왔으니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어서 진짜 방송에 나온 분들도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방송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중점을 주실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정말 진정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송에 안 나왔다고 해서 은지에서 더 나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저랑도 방송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잘 알아서 선생님한테 유튜브 하자고 찾아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오케이를 하셨고 네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방송이랑 무속인이랑 방송 나오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는 어때요? 이거를 견해라기보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법과 그거는 있어요. 법도는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 무당이 그 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온 무속인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방송에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방송에 안 나와서 어떻게 그런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무속인이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무당도 있고 저런 무당도 있고 저런 무당도 있어요. 셰프 봐봐요. 이런 셰프도 있고 저런 셰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탈리아 요리 좋아하니까 이식하는 셰프는 나쁜 셰프냐? 그건 아니지. 그럼 한식은 뭐냐? 그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무당도 있고 저런 스타일이 있고 저런 스타일의 무당들이 있는 거야. 각 스타일의 무당들이 다 나와서 본인들의 주특기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잡아가면, 그리고 무속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속인이 왜 방송 나오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없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셰프라는 그 요리라는 그런 방송 부르면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 그쵸? 누가 텔레비에서 뭐 요리를 하고, 그쵸? 근데 지금 셰프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방송이 됐고, 맛집도 있고, 뭣도 있어. 이제 맛집 있듯이 유명한 점집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나는 이랬더라, 나는 저랬더라, 우리 신도는 이랬더라, 그리고 이건 이거고, 이건 나는 이렇게 한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리를 할 때, 나는 빵을 만들 때, 얘는 빵에 버터가 들어가나? 그거 모르겠다. 버터가 넣으면 내가 버터를 넣으니까 이 빵은 좋고 얘는 안 넣으니까 이 빵은 나쁜 빵이야? 아니야. 이거는 이 빵대로 철학이 있는 거고, 이 빵은 이 빵대로 철학이 있는 거야.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테마사니까 제 테마 할 줄 모르면 제 바본가? 아니에요. 그분의 그 무속 세계가 있는 거고, 철학이 있는 거고, 난 나대로의 그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속인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반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이런 무당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굿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똑같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 홈쇼핑 보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나옵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에이 저번에 저 채널에서는 저거 얼마였는데 비교 분석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무당들 보면서 비교 분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가지고 저분은 나하고 맞을 것 같아. 그럼 그분한테 가면 되고. 여러분 운동기구 하나 살 때도 있잖아요. 그 홈쇼핑에 보면 걔네들이 막 하잖아.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하잖아. 그걸 보고 나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 운동은 뱃살에 좋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서 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빙의돼서 헬레려면 테마한테 가시면 되는 거고, 입맛대로 골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좀 그런데 점은 많이 가서 봐도 되는데 끌리는 사람한테 가서 볼 것, 그리고 부적은 영업을 담아서 한 사람한테만 쓸 것, 그리고 굿은 여러 사람들한테 할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한 사람한테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절에 왜 가요?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백팔배도 하고 온리 부처님이잖아. 그치? 예수님? 온리 예수님이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성경 말씀, 사랑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나를 버리고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108배를 하면서 나를 참회하고 또 그 무슨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그거 잘 알으셔야 돼요.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나를 버리고 수행하는 곳. 기독교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쵸? 그러면 기도해서 기도하고 절하는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부처님을 찾진 않잖아요. 절에서 절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을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그쪽 주력을 믿고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 가시고요, 절 가시고 다 하세요. 다 그분들의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조상을 다루는 곳이니까 맥이 다르잖아요. 조상 다루시고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절에 가서 공기도 쐬시고, 사색하시면서 수양하시면서 다 하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왜냐면 왜 종교가 왜 나빠요? 좀 여러분 좀 이상한 종교 그거는 아니다. 그 이상한 종교 내가 뭐 말하는지 알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자, 왜 종교에 자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 나는 정말 절에 갔을 때 편안해져요. 그럼 그분은 절에 가시면 되고, 이런 데 오시면 이런 데 오는 게 편안한 분이 있다고 하세요. 그럼 이런 데 오시면 되는 거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서 편안해지시면 교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선입견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무당도 어느 정도 종교니까 인정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무속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요. 자, 토속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종교서적은 여러분 뭐 불교서적이나 뭐 그런 것도 종교서적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서점에 가시면 종교 쪽에 있어요. 저희는 역사하고 민속학에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토속신앙이고 뼈대고 당군 신화. 아시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의 신앙입니다. 다른 거예요.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상님한테 잘하자고 하는 모토가 있는 거고요. 종교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약간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사를 인정한 것도 어느 정도 하는 예, 맥락이군요. 천주교 그분들은 저희 테마를 인정을 하시고 거기서도 테마사를 양성을 하시잖아요. 어느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수련 기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테마사들을 양성하는. 저희의 그 제사도 인정을 해주시고 천주교에 계신 분들은 저희의 존재를 굉장히 인정을 하시는, 저희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테마를 하거나 어떠한 그런 의식이 약간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 좀 있어요. 이게 단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당근의 후예기 때문에 뭔 뜬금없는 그러니까 질문이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기 때문에 한 나라기 때문에 뭔 소리요? 역사에서 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역사에서 왔다라니까 시작이 우리나라는 신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불교나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은 훌륭한 일을 하셔서 신격화 되셔서 그 신의 대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왕자님이잖아요. 인도 왕자님이지만 훌륭한 일을 하셔서 신격화 되셔서 신의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쵸? 어떠한 특정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정 인물이 아니고 자네들 조상한테 잘하라는 거니까 그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시고 부처님 훌륭하세요. 근데 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굳이 무속인한테 안 와도 그 제사만 집에서 잘 지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사는 기본 바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제사만 잘 지내도 그 먹을 거 없던 시절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만 지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먹을 거 없는데도 그 물 하나 떠서 그 제사를 왜 지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 속담 틀린 거 없죠? 살아보니까 속담 다 맞아. 어른들만 다 맞아. 살아보니까 다 맞아. 삼재라는 말, 제사라는 말, 그런 말이 옛날에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는 기본 바탕이야. 근데 우리한테 오는 건 그 이상을 원할 때 오시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좀 제사를 좀 지내달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사를 지내면 여기 안 오면 된다가 아니라 제사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자, 인간이 못하는 그 이상, 또 내 사주에 인간이 알지 못하는, 나는 왜 이럴까 했을 때 어떠한 거기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고 싶을 때 오시는 거고, 원인을 찾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저희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렇죠. 조상이란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님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할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손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밤 11시 자시에 지내시는 거예요. 자시 하늘문이 열리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막 오후 2시 막 3시 막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 쫙 열릴 때 밤 11시에 지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에 제사 관련해서 한번 준비해 제사요? 주시면 어때요? 제사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근데 제사가 뭐 크게 뭐 있나요? 근데 제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간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그 제사 문화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잊게 되죠. 그런 거를. 근데 지금도 엄격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다들 엄격하게 지내고 계시기는 하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1년에 그래봤자 뭐 기일이라고 해봤자 한 번, 두 번인데 그 정도는 하고 사시는 것도 내 조상님들한테 기본적인 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사는요, 내가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은요, 네 거야.
이거 네 거야라고 정해주지 않는 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밥 얻어먹는 거야. 괜히 굽다가. 조상도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죠? 먹어야 힘이 나지. 그래서 제사밥을 차려서 힘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밥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 공덕은 다 나하고 나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밥을 1년에 한 번 먹어요? 1년에 한 번 주면 한 번 먹죠. 다른 데서 못 얻어 먹어요? 다른 데서 어디서 얻어 먹어? 귀신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닌다니까.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자, 밖에다가 그 수비상을 좀 차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일잔치를 하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산 사람은 산 날이 생일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날이 생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생일잔치를 할 때 친구들 부르죠. 그러면 생일잔치 내 먹을 것만 하지 않지. 친구들 먹을 것도 같이 하죠. 그래서 귀신들도 자기 기일날 생일날 올 때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그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 앞에 귀신밥을 따로 놓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밥도 있잖아. 내 제작상이 차려져야 귀신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으면 친구도 못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 차리고 문 앞에 귀신밥을 적당히 놓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굿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폐가 있는 귀신들은 왜 거기에 있어요? 자, 폐가 있는 귀신들은 여러분 귀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자,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맥을 놓친 거예요. 자살기 이런 분들은 극락 가는 자격 박탈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죽은 걸 깨닫지 못한 분들 그런 영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어요.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단 끼리끼리 노는 게 더 편하거든.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전이 같은 경우는 그 영가가 모이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 어느 차원의 문이었어요. 그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를 모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이 있었어요. 거기는 달라요. 그래서 영가들이 무서워서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 영가들은 누지고 처진 조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혹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영혼이 폐가 있을 수도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제사라는 거는 극락과 구천과 폐가와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죽은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지, 구천에 있기 때문에 극락에 있으면 안 줍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산 사람이 그 자기네 조상이 구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제사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의 힘이 필요한 거네요. 제사밥하고는 좀 다르죠. 제사는 그분 돌아가신 날 맞춰서 제사를 차리는 거고, 자, 무속의 힘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그렇게 누지고 처진 조상이 자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무속의 도움을 받는 자손을 거죠. 괴롭혀요?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성은 없고 감성만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망자는 영가는 무조건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양의 기운이잖아. 그러면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한테 오면은 이 음의 기운이 이겨요.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상들이 찾아오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상들이 누지고 처진 조상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살했는데 연달아 똑같이 식구들이 자살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다 이렇게 내모는 거예요. 좋은 대로. 요즘에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아마 드라마 도깨비 영향인 것 같아요. 정말 자살하면 뭐 응고의 세월을 겪으면 저승사자가 되나요?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거는요. 자살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극락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살자는 항상 빙의의 대상자를 찾습니다. 빙의의 대상자를.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근데 그 빙의된 사람은 자살한 사람하고 똑같이 자살을 해요. 이건 제 경험이고요. 그 자살한 사람이 저승사자가 되고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빙의 증상이 뭐예요?
비인지상 되게 많죠. 가장 이제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자해. 내가 자해를 해. 그리고 저기 뭐야 소리가 들려. 그리고 항상 불안해. 그리고 그 술 먹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거에만 몰두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섹스라든가 그런 거에만 막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이면 술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증상들도 있어요. 좋은 거에 몰두할 수도 있잖아요. 응? 좋은 거에 거- 몰두한 거는 못 봤어요. 아, 빙의 환자가? 예, 아. 그런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빙의 환자 증상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의학의 힘도 빌리고 그렇죠. 여기 예. 올 양쪽 다 사람들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00% 옳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정신과 쪽에서 어느 정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쪽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저희가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폐가 흉가를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그 일반인들이 거길 가면 왜 위험한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그런데 놀러 갔다가 귀신이 붙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저번에 그 가뿐이 있잖아요. 제가 촬영 가기 전에 거기 체험단들이 4명이 갔었어요. 그분들 4명 다 빙의 되셔 테마 받으셨어요. 그분들 다. 그분들도 다. 그리고 영천에서는 거기 체험하러 갔던 학생 하나 실종됐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위험하네요. 그럼요. 어느 순간 어떻게 잘못됐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카메라 그게 배터리가 새 거 끼면 훅 달고 새 거 끼면 훅 달고 불이 안 켜지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음의 주파가 그렇게 센 거예요. 차에 갑자기 그 랜턴이 나간다든지. 네, 그게 주파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센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아니 좋은데 많은데 왜 그런 날 다녀? 요새 경치도 좋고 음식 좋은데 얼마나 많아요. 좋은 데 다니세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데만 다니세요. 그렇게 험하고 안 좋은 곳 다니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왜 그런 데 다니세요? 선생님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귀신에 관해서 관련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예예. 그러다 위험한 쪽에 나오셨다 보니까 그 저희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서 네네. 언젠가 한 번쯤 귀신에 대한 속 얘기 속내기? 실시간으로 유튜브 시청자들과 함께 응. 뭐 아프리카 BJ랑 응. 같이 합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그 귀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양상이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정이 뭐냐면 정신질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빙이거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육안으로 말로써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몰라 VJ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야 이게 사실 대본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전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선생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잖아요. 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는 공책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준비하셔서 뭐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춰 가시는 건데 제가 실시간으로 드린 질문이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제가 말할 거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 보면서 얘기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지. 제가 이거 보면서 말합니까? 그쵸. 무속이 무슨 노트가 있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아이템 솔직히 거의 그날 정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 노트 덮으면 되지. 참나. 앞으로 안 필게 덮으면 되지 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무슨 귀신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본을 써요? 내가 연기자예요? 아이고 안 돼요.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귀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빙의 걸려고 진짜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는 상처받아요.
어떤 대본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분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다뤄달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혹시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귀신이 오나요? 귀신은 생각하면 옵니다. 여러분 분신 삼아 어쩌고 저쩌고 알죠? 그거 진짜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거 해서 피해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있었고요. 분신 삼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제가요 신도들한테 그래요. 여기 이렇게 초를 켜고 향을 켜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집에서도 내가 초를 켜고 향을 켜고 하면 되겠지. 확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향 켜고 뭐 초 켜고 막 물 따라 놓고 그거 어느 귀신이 받아먹는 줄 알아.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떤 이런 막 작용을 부릴지도 몰라요. 절대 저희가 하는 거 집에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초 켜고 향 켜고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비세요. 마음속으로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게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들이 향을 탁 켜고 초를 켰을 때 어떤 귀신이 이러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들어요. 마음속으로 비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도와줘. 기도법 자체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힘들다. 마음으로 빌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러분 기도법이 정답이 어딨어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어요. 정석껏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요. 돈 많이 벌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조상이 이렇게 봐서 내 자손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돈 주세요 이런다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염원이고요. 바람이에요. 저도 아직도 신당에서 기도할 때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도 신당에 앉아서 살려주세요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그거 뭐 다 들어가는 거지 뭐가 더 있어요. 그쵸? 이상한 행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법 알아서 뭐해요? 무당이야? 기도법을 왜 알아?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마음속으로 본인이 충분하게 정성도요. 여러분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지 마세요. 그냥 정성이에요.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딱 필요한 것만 놓으시면 돼요. 뭐야 상다리 휘어지게 놓는다고 그게 거대한 이런 제사 아니에요. 정성으로 딱 몇 가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2시간을 했는데 4시간 웃기시네. 2시간 4시간 하면서 여러분이 잡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딴 생각 분명히 했다고. 단 3초 5초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집중하는 기도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시고 집중을 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럼 위험한 초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보시면 그러면 댓글 올라오면 또 한번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선 다 답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세요. 거기에다 대고 뭐 이런 그런 상상의 나라를 비추시는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봤을 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재밌다, 슬프다. 거기에 뭘 붙이지는 않잖아요. 더 이상을 붙이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저희 무속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이건 좀 별로다. 그럼 별로인 거고. 저건 무섭다. 그럼 무서운 거고. 저거는 좀 감동이다. 그럼 감동인 거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의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보세요. 느끼는 건 자유니까. 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절대 선생님이랑 초아 선생님 사귀는 거 아니죠? 진짜 나 임자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분 게이 아닌 거 맞죠? 진짜 내가 있잖아 미치겠어 진짜. 근데 다른 분들은 제 손님들은 그런 질문 한 분들이 없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정말 잘 가르쳐주시고 잘 이끌어주신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은 있어도 저분 둘이 사귀어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없어요. 궁금하면 직접 가보면 되겠네요. 가봐 상관없어.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죠? 제가 있잖아요. 동성연애자 하면 동성연애라고 얘기를 해요. 동성연애가 왜 저는 그분들의 그냥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분들이 저한테 피해 준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나쁜 감정도 없고 악감정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그 사상인 거지. 근데 선생님 그건 이해해요. 선생님 동성연애관에 대해서. 근데
이거 보시면 아니라고는 계속 했는데 이해한다 그러면 아니 받아들이기가.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동성연애자들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사상을 여러분 이제 변태도 있잖아. 변태끼리 만나면 지들은 러브고 행복이야. 변태하고 변태 아닌 사람이 만났을 때 이상한 게 생기는 거지. 변태끼리는 지들은 그게 좋은 거거든. 아, 이게 지들은 좋은 거거든. 그게 아닌 사람이 싫은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저는 동성연애자들은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동성연애자라면 저는 당당하게 동성연애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선견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들이 그러면. 근데 아니에요. 아닌 거를 내가 어떻게 그들 동성연애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 아니에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선입견 전혀 없어요. 여기 동성연애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저는 그런 선입견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은 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들 그런 선입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는 나쁘고 뭐 더럽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생각도 존중해요. 저는 생각의 자유니까 어느 생각이나 다 인정을 해요. 저는 이들도 인정하고 이들도 인정하고. 하지만 서로 피해준 거는 없잖아요. 그쵸? 서로 피해준 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만의 사상이니까 저는 다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말이 막 길어져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혹시 뭐 더 알고 싶거나 또 뭐 더 그게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쓰세요. 그러면 제 매니저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저하고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작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관리를 못하니까 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제 그 관리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 매니저분 맞습니다. 매니저분 맞고요. 매니저분 계시고 또 실장님 따로 계세요. 저는 저 일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매니저 맞고 이분은 무속인이 아니라 작가님이세요. 계속 작가 일 하셨던 분이고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쪽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쪽으로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제 매니저분이 다 관리를 하시니까 올리세요. 궁금한 거 다. 내가 답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모르는 건 몰라. 아는 데까지는 해드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시면 저희 작가님이 추려 올 거예요.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추려서 오면 그거 보고 제가 싹싹싹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른 얘기로 보도록 할게요.